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의 급습으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한국인 전문 비자 신설과 H-1B의 한국 쿼터 신설 등 비자 개선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구금자 317명 중 오늘 한국행 전세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기로 한 한 명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9.11 테러 24주년을 맞아 미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도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는 소폭 감소했으며 뉴저지주는 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의 급습으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탑승한 대한항공 전세기가 오늘 낮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오늘 새벽 구금시설에서 나와 이민당국이 마련한 버스편으로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으며 출국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소재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 명 등 475명을 체포 구금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ICE가 지난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석방이 하루 늦어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 훈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국 항공편엔 한국 국적자 316명과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총 330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시간 12일 오후 4시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한국인 전문 비자 신설과 H-1B의 한국 쿼터 신설 등 비자 개선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외교장관 면담을 통해 비자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 신설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에게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E4 비자 신설, B1 비자의 활동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 H-1B의 한국 쿼터 신설, 주재원 비자의 운용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4 비자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15,000개의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신설을 위한 동반자법 입법 로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의회에서 한미 간 비자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질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1 비자를 사실상의 탄력적 상용 비자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외교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 소지자는 현장에서 장비 설치 및 시운전, 현지 직원 대상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데 이민 당국은 정작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못 세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대미 투자액이 큰 한국 역시 H-1B 쿼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오는 23일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약속 또는 제도 개선 시그널을 확보하는 것이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 구금자 317명 중 오늘 한국행 전세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기로 한 한 명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가의 전원을 종합하면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은 남성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이스타 또는 B1 비자 소지자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풀려난 구금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인의 활동을 했는데도 IC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연방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C의 구금은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감과는 다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종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IC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결과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 3,300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대조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NPR은 10일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개편된 외국인 전산 승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거관리당국과 함께 대규모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이브는 원래 복지수급이나 운전면허 심사용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였으나 지난 8월 15일 개편 이후 사회보장번호 끝 4자리, 이름, 생년월일만으로도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선거 당국은 명부 전체를 일괄적으로 대조할 수 있게 됐으며 USCIS는 최근 한 달간 전체 건의 80% 이상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사망자와 비시민권자를 선거인 명부에서 걸러냈다는 입장이지만 데이터 활용 방식과 투명성이 불분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USCIS는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며 주 정부와 체결한 협약에는 형사 행정 목적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각 주 정부가 요구한 데이터 보관 및 정확성 관련 질의에 대해 DHS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관위는 데이터 보안 장치가 미흡하다며 소프트 런칭을 거부했고 미시시피주 역시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오하이오와 루이지애나 주 정부는 세이브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는 세이브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수천 명을 명부에서 제거했으며 루이지애나는 등록 유권자 290만 명을 대조해 309명을 비시민권자로 의심했고 이 중 최소 79명이 1980년대 이후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이브 개편은 정부가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권 증명 강화와 법무부 수사 명령 등의 연장선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9.11 테러 24주년을 맞아 미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도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추모식, 성조기를 든 의장대 입장과 국가 연주로 시작된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WTC 북쪽 건물의 여객기가 충돌한 첫 테러 발생 시간인 오전 8시 46분에 맞춰 종소리와 함께 묵념했습니다. 이후 유족과 동료들이 무대에 설치된 2개의 연단에 2명씩 올라 3,000명에 가까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희생자 호명은 진행 도중 나머지 3차례의 테러 발생 시간과 세계무역센터 건물 붕괴 시간에 맞춰 잠시 중단됐고 참석자들은 종소리와 함께 재차 묵념했습니다. 추모식 참석자들은 모두 가슴에 하늘색 추모 리본을 달았고 유족들은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명판에 꽃을 꽂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추모식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는 뉴욕에서만 2,753명이 사망했고 펜타곤 건물 충돌로 184명이 숨지는 등 총 2,977명이 희생돼 미국 건국 이후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는 소폭 감소했으며 뉴저지주는 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 전체 한인 인구는 221만 1,632명으로 2023년 202만 3,517명 대비 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CS 조사에서 한인 인구는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작년엔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ACS 역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체 한인 인구는 2017년 188만 7,914명에서 2019년 19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2년 205만 1,572명까지 늘었습니다.
2023년엔 202만 3,517명으로 감소하는 듯 했지만 2024년엔 2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기준 뉴욕주 한인 인구는 14만 7,548명으로 2023년 대비 4.3% 줄었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뉴욕시로 한정하면 한인 인구는 9만 5,496명으로 전년 대비 3.66%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인구는 10만 8,840명에서 11만 6,411명으로 6.96% 늘어났습니다.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2024년 57만 3,729명으로 늘었습니다. 텍사스주 한인 인구도 13만 152명에서 14만 4,97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한인 중간 연령은 37.1세로 뉴저지주는 39.3세로 조사됐으며 한인 가구 중간 소득은 뉴욕주는 10만 9,193달러, 뉴저지주는 11만 5,0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유타 밸리 대학교 행사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애도의 메시지를 남기고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찰리 커크는 유타주 오렘에 위치한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천여 명의 군중들을 상대로 연설을 시작한 지 약 20분 뒤 총격을 당했습니다. 엘렌 트리너 유타대 대변인은 범인이 연설 현장에서 100m 떨어진 루시 센터 건물에서 커크를 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격범은 검거되지 않았으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커크는 2012년 청년 활동가 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공동 설립했고 대학 캠퍼스에서 자유주의 성향 학생들과 토론 행사를 열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트럼프 소유 리조트인 마러라고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활동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우파 인물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린 모두 총격을 당한 커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그는 전적으로 훌륭한 인물이다. 하느님이 그를 축복하시길이라고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를 애도하기 위해 14일 오후 6시까지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제품의 크기나 중량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맥도날드 매장에서 주문한 햄버거의 크기에 의문을 제기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지난 7월 한 틱톡 영상이 공개된 뒤 맥도날드가 슈링크플레이션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기업이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앤디 마키아벨리란 이름의 틱톡 이용자는 왜 맥도날드는 가격은 오르는데 음식은 점점 작아지는 거냐라며 햄버거를 찍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역시 맥도날드는 햄버거가 아니라 생선튀김 마카롱을 판다, 햄버거가 매주 작아지는 것 같다 등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비난 여론은 X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맥도날드는 생선을 잘게 자른다, 우린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며 슈링크플레이션은 일종의 절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스 제공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매장에서 소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추가 요청 시 별도의 비용을 받는다는 불만입니다. 데일리메일은 슈링크플레이션 의혹이 비단 맥도날드만의 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뉴욕의 한 주민은 고객 사전 고지 없이 제품 용량을 줄였다며 아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엔 한 소비자가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상대로 제품 크기가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가 어제 수도 워싱턴 DC의 선출직 법무장관직을 제거하고 대통령이 워싱턴의 최고 법 집행 책임자를 임명토록 하는 등 자치권을 크게 축소하는 16개의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법안 채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경찰을 장악한 30일 기한의 긴급선언이 만료하는 날 이루어졌습니다. 법안들이 최종 확정될 경우 청소년을 사법적으로 다루는 방식, 시의 자체 법률 제정 방식 등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법안은 그 밖에 보석제도의 전면 개편, 폭력범죄 최소 형량 증가, 성인 기소 대상 청소년 연령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자동차 취침을 포함해 공공부지에서의 노숙을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로부터 외설 편지 의혹을 다룬 기사 철회와 사과를 요청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호사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8일 보도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2003년 앱스타인이 50세 생일에 받았던 축하 편지 속 서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필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편지는 여성의 나체를 연상시키는 곡선을 그린 뒤 제프리와 도널드가 대화하는 문장을 적고 그림 아래 흘려 쓰는 듯한 필기체로 도널드란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시외의 산 아래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의 10대가 생명이 위독한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제 오후 12시 30분경이며 사건 발생 후 덴버시 주변에 경찰 인력 100여 명이 학교로 달려가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에 맞은 10대 3명을 발견했지만 총격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총격범이 총에 맞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에 맞은 10대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더 이상의 총격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 있는 홀리네임 병원 한국부가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암 환우 지원 모임을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봄 프로그램 재개 이후 세 번째 모임입니다. 홀리네임 병원 한국부는 이번 모임엔 홀리네임 병원 침술 통증 치료 전문의 도로티 채 박사가 강연자로 나서 항암 치료 부작용 한방으로 완화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암 환우 지원 모임은 홀리네임 병원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관심이 있는 외부 참석자들도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아집니다.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